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단순한 미인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와 언어, 정치력,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제국들의 운명을 뒤흔든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왕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지,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만남이 어떻게 그녀와 이집트의 미래를 바꾸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안토니우스와의 격정적인 동맹과 사랑, 로마 제국과의 거대한 충돌, 그리고 결국 그녀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상에서는 그녀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 인간이자 여왕으로서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 속 신화가 아닌 숨쉬는 인간 클레오파트라를 함께 만나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독립적인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오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자란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고 과학, 철학, 예술 등이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지식과 학문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전했으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그리스와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언어와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어, 이집트어, 라틴어, 히브리어 등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한 미인이나 외적인 매력만으로 유명한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지적인 여성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매우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정치와 외교뿐만 아니라 고대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학, 수학, 역사, 천문학 등 다양한 감각을 키웠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클레오파트라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위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적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왕위 계승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왕위에 오르기 위한 경쟁을 넘어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이집트 왕국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사망 후 클레오파트라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확고한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유연성과 전략적 사고는 이집트 왕국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그녀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사망 후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후계자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그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왕위는 그녀와 그녀의 어린 오빠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공동으로 다스리는 구조가 되었고 이는 곧 치열한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왕위에 오른 후 외국 세력, 특히 로마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고 이로 인해 이집트 내부에서는 그의 통치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집트 왕국을 지탱하려 했지만 그의 사망은 결국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녀가 왕국을 다스리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은 매우 치열했고 왕위 계승 문제는 단순히 클레오파트라의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오빠인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왕국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와의 관계를 통해 이집트의 정치적 미래를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동맹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집트의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왕국의 독립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정치적 난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빠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집트 내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지도력과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오빠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카리스마와 외교적 능력을 왕위의 갈등 속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권력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이집트가 새로운 국제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해내며 수많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와의 관계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 순간,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미래와 왕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적 승부를 벌여야 했습니다. 왕국의 정치적 고립과 내부의 갈등, 오빠와의 불화는 그녀가 이집트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은 단연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동맹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로 그와의 동맹은 단순히 정치적인 연대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매력과 카리스마를 통해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지혜와 외교적 재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로마와의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에게 자신이 이집트를 안정시키고 로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임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자신의 정치적 통찰력과 지혜를 어필하며 동시에 카이사르와의 관계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로마의 지원을 얻는 것이 바로 그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또한 클레오파트라의 지혜와 정치적 감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움으로만 승리를 거두며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집트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과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의 갈등을 끝내고 자신이 이집트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임을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위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재건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며 지도력의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만남은 단순한 일회적인 외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클레오파트라가 외교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다시 한번 손에 쥐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그 이후 그녀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이집트 왕국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동맹을 의미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 동맹을 통해 왕위에 복귀하며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강력한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로마의 지원을 받으며 클레오파트라는 왕국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동맹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왕국을 재건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왕국의 중요한 고위 관리들을 임명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외교적으로도 카이사르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왕국을 강화했지만 그와의 관계가 이집트의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와의 동맹이 이집트에 가져다준 안정은 왕국의 통치를 돕는 동시에 국가 자주성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클레오파트라는 왕위 복귀 이후 왕국 내에서의 권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왕국을 안정시키고 로마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의 협력을 통해 이집트의 재정적 기초를 다졌고 또한 로마와의 관계를 더욱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지원을 통해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왕국을 재건하고 이집트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로마와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귀환은 클레오파트라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로마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떠난 후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부재 속에서도 왕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귀환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과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내정에 영향을 받으며 이집트 왕국의 정치적 독립성은 다시 한번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이집트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 문제와 권력 공백 속에서 로마의 주요 인물들이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제국의 정치 구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변화무쌍한 정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앞에 새로운 동맹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만남이었고, 이 만남은 클레오파트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은 로마 내의 권력 다툼을 불러일으켰고, 기원전 43년에는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 후에 아우구스투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3명의 권력자들로 이루어진 제2차 삼두 정치를 결성하여 카이사르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두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으며 각자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다시 한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동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집트와의 관계가 그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와의 과거를 통해 얻은 외교적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 안토니우스를 통해 로마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집트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더욱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와의 만남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에게 이집트의 재정적 안정과 군사적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의 지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 만남에서 두 사람은 정치적 동맹을 넘어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적인 연결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이후에 격정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를 통해 그녀의 정치적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고, 로마와 이집트 간의 새로운 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첫 만남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정치적 생존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이집트의 미래와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단순히 정치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는 그들 사이에 복잡한 감정적, 정치적 얽힘을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클레오파트라는 새로운 정치적, 군사적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동맹이 가져올 미래의 갈등과 충돌은 클레오파트라의 운명을 다시 한번 크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형성한 동맹은 로마와 이집트의 관계를 넘어 그들의 개인적인 발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단순히 정치적 동맹 이상의 존재로 다가갔고, 그들의 결합은 역사적인 변화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동맹은 처음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와 이집트의 관계는 불확실해졌고, 두 나라의 지도자는 서로의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관계는 점차 단순히 정치적 협력에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동맹은 강렬한 개인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서로에게 갖는 의미를 더욱 깊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로마에서의 권력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군사적 자원과 외교적 지원을 안토니우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며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관계로,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로마의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에게서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감정적인 지지자로 받아들였고 그와의 관계에서 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안토니우스에게 클로파트라는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강력한 여성 지도자로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의 내정에 휘말린 그는 클로파트라를 통해 정치적으로 자주적이고 강력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로마의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 안토니우스에게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그에게 정치적, 군사적 지지를 넘어서 그의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동맹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이집트와 로마의 강력한 힘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이 동맹은 두 왕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옥타비아누스는 이 동맹을 위협적인 세력으로 간주하며 이를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안토니우스와 클로파트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로마 내의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동맹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로마 간의 관계, 나아가 당시 세계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 두 강국의 협력이 전 세계적인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로마의 내정과 이집트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두 사람의 동맹은 역사적인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은 당시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한 사건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관계는 이집트와 로마의 힘이 결합하여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적대적인 감정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관계를 로마의 독립성과 권력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클로파트라를 로마에 대한 적대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그들의 관계가 로마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과 귀족들은 옥타비아누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선동은 점차 여론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로파트라를 이집트의 마녀라고 불렀으며 그녀의 매혹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경계하는 한편 안토니우스와의 관계가 로마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마 내에서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었습니다.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함께한 동맹은 점차 로마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일으켰고 특히 옥타비아누스는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로마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물로 몰아가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그들의 군사적 우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클로파트라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사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고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이제 단순히 정치적 긴장을 넘어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로마군의 압박 속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이는 곧 그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로마와 이집트의 운명은 이 전투의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립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력 다툼을 넘어서 로마 제국과 이집트 왕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내의 여론은 이미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향한 비난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로마의 군사적 압박이 심해지고 정치적 긴장은 최고조에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이집트의 클로파트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압박 속에서 전면전으로 치달았고 그 갈등은 결국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단순히 군사적 승패를 넘어 각자의 미래와 역사적 명예가 걸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맞이한 두 인물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준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군을 이끌고 있었고 그의 군대는 전투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군사적 우위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이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클로파트라는 함대를 이끌고 안토니우스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집트는 물론 자신의 왕국과 정치적 지배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단순히 이집트와 로마 간의 전투를 넘어서 그녀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 클로파트라의 결정적인 후퇴는 이집트의 군대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고 안토니우스는 이를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군사들은 동요하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로마군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전투는 끝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이때까지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 중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각기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미 승리를 놓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으나 그의 결단력은 흐려졌습니다.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여전히 자신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클로파트라는 이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직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투의 흐름은 두 사람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들의 운명은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결과는 예측대로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크게 패배했고 그들의 군대는 더 이상 조직적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이 전투는 안토니우스와 클로파트라의 정치적, 군사적 생존을 끝내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고 로마 제국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고 로마의 승리는 예고된 미래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의 대패는 클로파트라와 안토니우스에게 안토니우스는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로마의 권력자였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죽음은 클로파트라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감정적 지지를 받았고 안토니우스와의 연대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죽음은 그녀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치적 권위와 왕국의 미래가 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소나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클로파트라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집트의 왕국은 이미 로마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고 그녀의 선택은 더 이상 군사적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싸움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삶과 그녀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지에 대해 철저히 계산하며 심리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죽음을 다룬 후 그가 남긴 비극적인 결말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과 민족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담은 선택을 해야 했고 이 선택이 그녀의 최후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은 로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이집트를 지키려는 마음과 안토니우스를 사랑했던 마음을 동시에 안고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전해지며 다양한 해석과 신화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클로파트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왕국의 멸망이나 로마의 승리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 이상의 깊은 역사적, 인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클로파트라의 죽음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자살을 정치적 실패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한 여왕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 비극적이지만 당당한 선택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대의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전설은 그녀와 안토니우스가 함께 자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전투에서 패배한 후 자살을 했고 클로파트라는 독사를 이용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방식은 이집트의 고대 신화와 관련이 있으며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방식은 그리스와 이집트의 문화적 융합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클로파트라의 자살은 단순히 한 여왕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인간적인 저항과 결단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의 죽음은 이집트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지 정치적 승패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여왕으로서의 지혜와 외교적 능력, 그리고 남다른 정치적 통찰력으로 이집트를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미지와 명성은 주로 그녀의 외모와 카리스마에 집중되었지만 실제로 그녀는 그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정치적 계산가였으며 로마와의 관계에서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클로파트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와 신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상화되고 그녀는 역사 속에서 미스터리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로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투쟁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클로파트라의 죽음과 그 후의 전설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 시대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져 내린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그 죽음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승리가 확고해졌고 이집트는 결국 로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로파트라의 유산은 그 승리를 넘어서 여전히 세기를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인간적인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에 의해 세워졌고 그로 인해 이집트는 그리스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외부의 강력한 제국들과의 정치적 군사적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클로파트라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녀의 생애와 정치적 성공은 이러한 복잡한 시대적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항상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대개 형제간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공동 통치로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종종 왕위 싸움과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클로파트라는 바로 이러한 왕조의 마지막 후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왕위에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클로파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의 분야에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적 사고와 지도력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정치 감각과 리더십의 개발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이집트의 정치 구조와 왕조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왕위 계승의 문제와 그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집트의 왕위에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집트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망은 그녀의 성격과 정치적 전략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후에 로마와의 연합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궁정은 끊임없이 권력 다툼과 음모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이러한 궁정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정치적 뛰어난 교육과 지성 그리고 권력 투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지로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져온 학문적 기초와 정치적 감각을 바탕으로 이집트와 로마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클로파트라는 단순히 왕위에 오르는 여왕이 아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여왕으로서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더 큰 무대, 즉 로마 제국과의 얽힘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통해 미래의 중요한 선택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원전 51년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집트는 새로운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국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위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했으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공동 통치자로 임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와의 관계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어리석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쉽게 조종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이는 곧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왕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점차 독자적인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를 안정시키고 왕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외부와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와의 갈등으로 인해 점차 궁정에서 고립되었고, 이는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국 내부에서 그녀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면서 클레오파트라는 점점 더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고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로마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만남은 그녀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왕위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동시에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정치적, 전략적 사고가 계속해서 발전했으며, 이는 후에 그녀의 통치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항상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 카이사르와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과 이집트의 정치적 운명을 바꾸어 놓을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클레오파트라가 왕위를 되찾고 이집트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으며, 동시에 로마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로마로 향하는 카이사르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이사르는 로마 내전의 승자로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설득하여 자신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카이사르와의 만남은 단순히 외교적인 협상이 아니라 두 강력한 인물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으며, 이 만남이 그녀의 정치적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첫 만남은 극적인 순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직접 카이사르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이집트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왕국의 독립과 재건을 위한 로마의 지원을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도움을 유명한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녀의 매력적인 성격과 강력한 의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로마의 군사적 지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카이사르와의 개인적인 유대감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는 그녀의 정치적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 로마와 이집트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의 관계는 단순히 정치적인 동맹을 넘어 두 사람 간의 깊은 개인적인 연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왕위에 오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녀의 통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이사르의 로마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이집트의 왕국은 안정과 번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지원을 받은 클레오파트라는 군사적인 도움과 외교적 재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들을 맞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로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그녀의 통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와의 동맹을 통해 클레오파트라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의 동맹을 통해 단순히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왕국의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그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카이사르의 군사적 지원 덕분에 클레오파트라는 왕위에 복귀할 수 있었고 왕국의 내외적 위협을 잠재우면서 자신의 지배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카이사르의 영향력은 단순히 군사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에게 정치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집트와 로마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화하면서 이집트와 로마의 연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동맹은 단순히 외적의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다시 일으키고 국가를 재건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가 맞이한 새로운 시대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들과 이집트 왕국에게도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로마와의 긴밀한 동맹은 이집트의 안정성을 높였지만 로마의 영향력은 이집트의 정치적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의 관계에서 얻은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바탕으로 왕국의 재건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영향력이 점차 확장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정치적 승리로 보았지만 그 승리가 이집트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도 함께 느꼈습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두 강력한 인물 간의 상호 신뢰와 관계를 바탕으로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이집트에게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제공했지만 그녀는 또한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의 동맹을 통해 왕위를 되찾고 이집트를 재건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와의 관계는 이제 그녀가 마주할 수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며 클레오파트라는 이 영향력을 잘 조율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집트 왕국의 독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로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동맹은 클레오파트에게 이집트를 재건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동맹은 이집트와 로마 간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클레오파트라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이집트와 로마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기원전 44년 로마 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은 이집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와의 관계가 그녀의 왕국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죽음은 그녀의 권력에 불안정을 가져왔고 특히 그녀가 카이사르의 애인이자 정치적 동맹이었던 만큼 그가 죽으면서 이집트의 위치는 매우 불확실해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집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고 새로운 동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눈을 돌린 인물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43년 삼두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로마의 동부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정치적 동맹을 통해 이집트를 전략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와의 관계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안토니우스와의 정치적 유대감을 쌓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자아와 욕망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사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권력자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로마 내에서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필요한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과 상업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로마 내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외교적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로마와 이집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그녀 자신도
로마에서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 동맹을 통해 로마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동시에 로마 내 다른 권력자들과의 갈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로마의 권력 다툼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녀의 결정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동맹은 단순한 정치적 협력을 넘어 두 사람 간의 강렬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각자가 지닌 정치적, 군사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었으며 단순히 이집트와 로마 간의 동맹을 넘어서 역사적인 변곡점을 이루는 복잡하고도 심오한 이야기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 제국의 부흥을 꿈꾸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왕국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동맹을 넘어 서로에게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결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동맹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에서 로마의 내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이집트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로마 내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로마를 향한 군사적 원정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했으며 안토니우스 또한 그녀의 왕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동맹은 그들이 각각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과 열망을 포함하여 두 왕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단순히 정치적 협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존재였으며 그녀에게 있어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결합시켰고 이로써 그들은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로마 제국의 전례 없는 확장과 이집트 왕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의 지도력 하에 다시 강력한 경제적 기초를 구축했으며 로마는 안토니우스를 통해 이집트의 자원을 이용하여 로마의 군사적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결합은 또한 두 왕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협력은 단순히 지역적인 강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당시의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결합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내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는 많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고 두 사람의 동맹은 로마의 권력 구조를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으며 그들의 결합이 가져온 정치적 군사적 변혁은 후에 로마 제국과 그 주변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또한 로마 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합은 역사에 길이 남을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동맹은 초기에는 강력한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내에서 갈등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이자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손에 쥐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실권을 잡은 후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동맹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의 결합이 로마의 정치적 안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로마에서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향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예고하며 그를 로마에 대한 배신자로 몰아넣기 위한 선전을 벌였습니다. 로마의 시선이 점차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향해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왕국과 로마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의 동맹은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결합을 넘어서
로마 제국과 이집트 왕국의 운명까지 좌우할 중요한 전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내에서 그의 군사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대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고 옥타비아누스는 달했으며 이 모든 상황은 전쟁을 불가피한 일로 만들었습니다. 전투는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승리를 넘어서 두 강대국의 존재가 걸린 전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와의 전쟁은 단순히 이집트의 왕국과 로마 제국 간의 대립을 넘어서 각자의 지배권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것이었고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긴장 속에서도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각자의 역사적인 명예와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으며 그들의 싸움은 로마와 이집트 역사에서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는 가운데 그들의 잃게 될 것이라고 느꼈고 안토니우스는 그의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압박은 단지 군사적 충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동맹을 넘어서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때로는 전략적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고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군사적 결정을 지나치게 존중하며 때때로 그에 대한 비판을 피했습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은 전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안토니우스의 일부 지휘관들은 그가 클레오파트라의 의견에 지나치게 좌우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만은 전투 직전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략적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전투의 전개 과정에서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면서 동시에 클레오파트라의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자책감이 교차하며 이 전투에서의 패배가 그의 정치적 명예와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로마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 그는 로마와의 전투에서 패배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전투의 중반부터 점차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패배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국을 잃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이 전투를 어떻게든 역전시키고자 했지만 그들의 전투는 이미 패배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패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이후 이집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패배했고 이집트의 왕국은 더 이상 로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이 무엇을 요구할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지난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되었으며 그들의 꿈과 희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패배 이후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지만 그가 느낀 절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로마를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의 군사적 지휘력은 더 이상 이집트와 로마 간의 전쟁을 이끌 수 없다는 무력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그가 내린 선택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원을 다 사용해도 로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후의 순간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였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나갈 수 없는 시간과 상황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점점 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선택을 자신의 왕국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로 받아들였고, 그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최후는 단순한 죽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과 나누었던 순간들, 그리고 왕국의 미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떠올리며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역사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려 했고, 그 선택은 이집트의 역사에 영원히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최후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복잡한 감정과 결정을 담고 있었고, 그녀의 죽음은 역사적인 비극으로서 이집트와 로마 간의 마지막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단순한 한 여왕의 생애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그 시대의 역사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이집트의 왕조가 로마 제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상징하며, 그녀의 삶과 죽음은 수세기 동안 전설처럼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만든 비극적인 선택이었고, 그녀가 처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반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더 이상 독립적인 왕국으로서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없었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압박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민족과 왕국을 지키려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패배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왕국이 로마의 손에 들어가며 끝나는 것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가져온 역사적 의미는 깊고 넓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로마 제국의 승리에 의해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그 시대의 격변 속에서 인간적인 본질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힘에 맞서 싸우며,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지혜와 강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왕국의 몰락을 남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로마의 제국에 맞서 싸운 마지막 이집트의 상징으로 기억했으며, 이후 수많은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강력한 여성 이미지로 재현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비극적이면서도 영웅적인 여성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와 로마를 넘나드는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여전히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본질은 단지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치열한 경쟁, 정치적 술수, 그리고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갈등과 사랑, 희망과 절망을 모두 겪으며 살아간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국 역사 속에서 깊은 여운을 남겼고,